비가 온다. 또 비가 온다. 이 비로 인해 대지는 또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 산성비의 흙이 그리고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다. 언제부턴가 비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다. 6개월 전 재앙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땐 미처 몰랐다. 수백 킬로미터 밖 우리에게도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울 거라는 것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얼어붙은 천지를 뚫고 불기둥이 치솟았다. 백두산이 폭발한 것이다. 천지에 갇혀있던 물이 터져나오면서 순식간에 함경도를 휩쓸어 버렸다. 적게는 수메타에서 많게는 수십 메타에 이르는 그 퇴적물들이 쌓일 걸로 예상이. 폭발 하루 만에 화산재가 서울 상공을 뒤덮었다. 해도 사라졌다. 화산재만이 눈발처럼 흩날리고 있을 뿐이다.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 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에 주는 정말 낮이 사라지고 인명피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막대할 걸로. 호흡기 질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째 학교는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울 근교의 공장에서는 일제히 기계가 멈춰섰으며 공항도 항만도 그 기능을 상실했다. 반도체, 그다음에 정밀도를 요하는 그러한 산업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2달이 흘렀다. 봄이 오지 않은 4월. 우리는 아직도 겨울 한복판에 있다. 추위와 산성비에 초목은 잎을 피우지 못한 채 말라간다. 어딜 가나 국내산 채소를 찾아볼 수 없다. 수입산 채소값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는 폭발과 함께 뿜어져 나온 화산재와 유해가스가 태양의 복사량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2도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1년 내내 그 화산재가 지구를 빙빙 돌기 때문에 지구의 태양 복사, 입력하는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지금까지의 얘기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두산이 1000년 전 규모로 다시 폭발한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을 과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천년 전 과연 백두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난 6월 중국인들에게는 장백산이라 불리는 그곳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을과 짙은 녹음으로 단장한 나무들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여름인가 싶더니 어느새 봄입니다. 여린 새싹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수록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장백 폭포를 넘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마주합니다. 백두산의 유원엔 세 개의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단군 신화의 무대로 한민족의 발상지로 여겨왔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경관을 지닌 백두산. 그 수려한 자태는 화산활동이 낳은 산물입니다. 지금 백두산 화산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화산입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봉우리를 보시면은 영암류들이 현재 천지 내부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암류들이 흐르는 방향을 추정해 볼 때 굉장히 큰 화산체였는데 현재는 그 화산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년 전 백두산 대폭발과 함께 산 정상부의 봉우리가 3분의 1가량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0m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또 함몰됐죠.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봉우리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걸로 봐서 아마 백두산도 분출 말기에는 엄청나게 큰 폭발과 함께 주봉이 날아가고 또 함몰되어서 이런 큰 천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의 폭발로 생겨난 것이 천지입니다. 둘레만도 13.1km, 면적은 9.82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 중 하나입니다. 예, 이 지금 흑색 부석인데 아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부석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석은 마그마 내에 있는 그 휘발성 성분들이 밑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포화해서 그 기포의 양이 굉장히 많을 때 물에 뜰 정도로 비중이 낮아질 때 저희들은 부석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무게가 가볍고 또 기공이 많아 부서지기 쉬운 돌이 부석인데요. 폭발성이 강한 화산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16개의 봉우리에 피복된 부석의 양이 과거의 폭발 위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천문봉에서 관측되는 부석층의 두께가 약 75m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75m 정도의 두께로 시작해서 한경도에서 한 10여 m, 그리고 동해에서는 수십 cm, 그리고 일본 북해도에서는 약 5cm 정도의 두께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서쪽에 위치한 쿠로이시 지방. 이곳에서는 천년 전 헤이안 시대의 유적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 잠든 역사와 함께 오래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백두산 폭발의 역사도 깨어났습니다. 다니구치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백두산을 주목해온 일본의 지질학자입니다. これですね。はい。こういったような、これスポット状にあるやつ。これが白頭山の火山灰ですね。ちょっと黄色っぽいやつですね。で、手で触ってみますと、こんなような感じですけども、サラサラする。ちょっと粒がこれ粗いですね。で、これは今ここではわかりませんけども、太陽、日の光にかざしますと、結構キラキラ見えるんですよ。だから、ここを調査されている方からお話を聞きますと、そういったような特徴を示すのが、白頭山の火山灰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お話です。はい、 쿠로이시 지방뿐 아니라 헤이안 시대의 대부분의 유적지에서 백두산 화산토는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했을 당시 일본으로 얼마나 많은 화산재가 날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ここはまあ北海道の方からですね、それからこの辺りまで、さらにもうちょっと南の方までまだ降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ところから言うと、多分細かいその火山灰がもう空一面をぐーっと広くその覆ってですね、多分あまりこう光が差さないようなね、そういう状況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백두산이 뿜어낸 화산재는 단숨에 성층권을 뚫었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날아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천년 전 백두산의 화산재가 이동했던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당시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15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유럽의 항공대란을 야기시켰던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 화산 폭발이 유럽에게 안겨준 경제적 손실은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100년) 만에 대폭발로 기록된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389명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은 그 폭발 강도에 따라 폭발 지수를 1에서부터 8까지 분류합니다. 무라피 화산과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이 토해낸 화산 쇠설류는 0.1 입방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천년 전 백두산 화산재의 영향권은 150 입방킬로미터에 달했고 폭발 지수 또한 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산들의 분화에 대해서 백두산의 천년전 분화는 1000배 내지 1500배의 폭발적인 분화로서 슈퍼 대폭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でそうしますと、過去、2000年間で言いますと、地球上でもって、一二を争うですね、非常に、その大規模な噴火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화산은 불을 뿜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탄생된 이후에도 화산 활동은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무지막지한 재앙을 동시에 안겨준 화산. 화산은 우리가 사는 행성, 이곳 지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존재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다나킬 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땅입니다. 연평균 34도를 넘나들기에 죽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나지막한 언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르타 알레 화산입니다. 에르타 알레 정상에는 섭씨 1200도에 달하는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용암 호수죠. 용암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잠시 온도가 식으면서 검은 크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용암이 분화구 밖으로 흘러넘치기도 합니다. 그 용암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물결 모양의 검고 광활한 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20만 년 동안 시뻘건 용암이 끓고 있는 땅. 에르타 알레는 아파르족의 말로 연기나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call it this is the mouth of a devil or the door of a devil because they believe that it's only hell which has got fire, and this hole, the first phase of the lava, is considered as the door of hell.
어둠이 깔린 에르타알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용암 호수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지고 화려해집니다. 왜 아파르족이 이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칭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에게 에르타알레는 지옥의 문이 아니라 지구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Presence of active lava lake in Ertali volcano indicate that the earth is active, meaning there is a continuous formation of magma inside the earth. A mantle easily melts and produces a magma, and then this magma directly rises into the surface. So there is long fractures that communicate the magma into the surface.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밀도가 아주 높은 핵이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멘틀이라는 뜨거운 암석층이 핵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멘틀층을 덮고 있는 것이 지구의 표면에 해당하는 지각입니다. 지구의 외피에 해당하는 지각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판은 인간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느린 속도로 매년 몇 센티미터씩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활동해온 화산의 95%가 그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개의 판이 움직이면서 충돌하게 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또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해양판이 해구를 통하여 멘틀 속으로 침강하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해양 지각으로부터 물이 방출되면서 상부의 멘틀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충분한 양의 마그마가 축적이 되면 지표면으로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화산입니다. 세계 최대의 화산국 인도네시아는 3개의 판이 서로 부딪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22개의 활화산이 불을 뿜어내는 캄차카 반도 역시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죠. 4개의 암석권이 만나는 판의 중심에 있는 일본은 해마다 화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판이 밀집되어 있는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은 화산과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찍이 조선 8경 중 제6경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해온 주황산. 기기묘묘한 암벽들을 헤집고 흘러내리는 청명한 폭포는 오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황산은 예로부터 웅장한 산세가 돌로 병풍을 친 것 같다 하여 석병산으로도 불립니다. 능선 사이로 죽순처럼 솟아오른 암석들은 오래전 이 땅을 흔들었던 화산 활동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제 바위의 이 절벽들은 전부 다 화산재입니다. 이 응암청의 두께가 약 350m 이상인데 그렇게 두껍게 쌓였다는 것은 화산 폭발이 심하게 일어났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마그마가 화산재의 형태로 굳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기암괴석의 형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주황산은 험준한 산세의 위용을 통해 후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지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땅이 이곳 한반도였다고 말입니다.
백악기 시절 화산활동의 중심 무대는 남부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지방에서도 화산활동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화산지대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 백악기에 일어났던 그 화산활동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 지각 아래로 태평양의 그 해양 지각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섭입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입되면서 그 섭입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그 위에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100만 년과 2100만 년 전 사이 유라시아판으로부터 태평양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동해가 생겨났고 한반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두산은 6번의 화산 활동을 통해 탄생된 산입니다. 1000만 년과 260만 년 전 사이 백두산이 처음 폭발했을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판의 내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잠잠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백두산만이 끊임없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근에 일본의 그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는 해양판이 들어가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 700km 하부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열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소위 멘틀 열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결국은 어디론가 분출구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